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김민지입니다.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확실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주주 환원. 어제 첫날 매입으로 65만 주를 신청을 했고요. 또 1조 980억 원의 매매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65만 주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SK하이닉스 하루 평균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512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5만 주라는 건 약 13%에 해당하는데요. 단기적으로 확실히 좀 수급의 방어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가세를 했죠. 이달 말에 구체화가 될 테지만 시장에서는 약 150조 원의 주주 환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결국에는 메모리 호황으로 크게 늘어난 현금 창출력이 공통점인 건데요. 사실 그동안 좀 코리아 디스카운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게 낮은 주주 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역대급 주주 환원으로 반도체를 넘어서 한국 증시 전반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는 12%대 급등을 했고요. SK증권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9%대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던 바이백, 결국 하루 만에 30년물은 5.2%를 돌파를 했고요. 2년물도 4.2%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클래리티 법안 통과 촉구에 기대감을 모으면서 7만 달러 선을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매크로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2일차인데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과 다음 주 대비 톡톡히 하셔야겠죠. 오늘도 30년 내공의 세력 차트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를 보는 기법부터 또 자금이 몰리고 있는 테마와 종목들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국 증시 상황과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간밤 뉴욕 시장은 채권 시장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재무부가 국채를 사들이며 만들어낸 안도감이 하루 만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나란히 밀렸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는 1.32% 하락한 52,759선에, 그리고 나스닥은 1% 하락한 26,000선에, 마지막으로 S&P 500지수는 0.87% 하락하며 7,641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이 시작되자마자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지수가 크게 밀렸습니다. 재무부의 조치가 사실상 무력해진 건데요. 여기에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예상보다 부진한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9% 급락한 점도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어제 시장을 움직인 핵심 변수죠. 국채금리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10년물 국채금리가 4.7%, 30년물은 6bp 오른 5.25%를 기록했습니다. 베선투 재무장관이 국채 매입 규모를 40억 달러 넘게 늘릴 수 있다고 했지만 채권 시장의 신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채권 금리의 절대적인 수치보다 상승 속도가 증시에 더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세장을 훼손하는 것은 금리의 절대적인 레벨이 아니라 변동의 급격함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본격적인 충격이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40조 달러를 넘어선 나라빚과 또 국제 공급 부담, 거기에 유가가 자극한 물가 우려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베선트 장관은 국채 바이백 한도를 늘릴 예상이고 회차당 40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며 추가 조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WTI는 0.19% 소폭 상승한 84달러 선에, 그리고 브렌트유는 0.41% 오른 91달러 선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평화 협상이 막히자 이란을 향해서 강도 높은 경제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공급 차질 우려가 되살아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10곳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9곳이 모두 내렸습니다.
우선 엔비디아는 낙폭이 그나마 가장 작았는데요. 0.33%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1.75%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의 오름세를 그대로 반납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후하게 쳐주던 기술주가 먼저 눌리기 쉽죠. 그 흐름을 직격탄으로 애플이 받았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론 둘 다 역시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월가의 대가죠.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알파벳 주식 38만 5천 주를 전량 매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마존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 2.16% 하락했는데요. 월마트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월마트 실적에서 드러난 소비 둔화 신호가 유통과 소비재 종목 전반을 눌렸습니다. 6위권 아래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 모두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중 스페이스X가 가장 크게 내렸는데요. 4.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들고 있던 3억 1,900만 주가 새로 거래될 수 있게 풀리면서 물량 부담이 바로 커졌습니다. 반면 브로드컴은 10위 종목 가운데 간밤 유일하게 올랐던 종목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흐름을 타면서 브로드컴도 함께 소폭 올라서 마감을 했던 건데요. 마지막으로 1112도 살펴보시죠. 전날 미국에서 모더나가 피부암 치료제 임상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1112도 함께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2.81%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금은 시세도 함께 살펴보시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심화되면서 금과 은은 나란히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의 국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또 시장 안정화 조치 약속이 믿음을 주지 못하면서 금은 0.7% 올랐고요. 은선물 역시 3.31% 오르며 68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금리와 유가, 소비 이 3중 부담을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건 반도체 지수와 따로 움직였죠.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 국내 반도체주 흐름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예은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는데요. 하루에도 5%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 잡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벤트 미리 확인해보고 대응해보면 더 좋겠죠. 오늘 개장 전 알아두면 좋을 체크포인트 3가지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체크포인트,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뜨거운 불기둥을 뿜어냈죠. 그 배경에는 두 회사의 주주환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약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죠. 여기에 주주환원 기준도 FCF의 최대 50%에서 사실상 최소 50%까지 높이면서 추가 환원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또 다른 형님 삼성전자로 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달 중 새로운 주주환원책을 내놓을 거란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조금 다른 방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대규모로 소각하면 전체 주식수가 줄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보다는 현금 배당, 특히 특별 배당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특별 배당 규모가 최소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2027년에 FCF의 50%를 주주환원하고 이를 자사주 매입 없이 모두 현금 배당하게 된다면 주당 배당금이 3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인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올해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중 FTA 추가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자고 제안하면서 경제 협력에 대해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 보였습니다. 이 같은 관계 개선이 이어진다면 우리 시장에도 화장품과 면세 같은 중국 소비 관련 업종들의 투심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 관련 문제에는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습니다. 경제 분야 회복엔 속도가 붙고 있지만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이란을 향한 미국의 최대 경제 압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디데이를 언급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대상이 이란뿐 아니라 이란의 자금줄을 제공하는 제3국 정부까지 포함되는 건데요. 여기에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주된 나라인 만큼 미국의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경우 중국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중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경우 중국도 광물 판매를 통제하는 등 맞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가 상승은 물론 금리도 자극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의 흐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와 부정적인 재료 모두 남아있는데요. 끝까지 잘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체크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